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구역 안에 일부 건축물을 좀 부식이는, 그러니까 철거하기는 아까운 그런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도 난 좀 내 건축물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그냥 다 부식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 형태에서 약간 변형을 시키겠지만 리모델링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고민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인데, 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신축 건축을 할 때 주택법상과 건축법상의 기준을 완화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치하고 리모델링 하기는 건 좋은데 이럴 경우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4년 동안 약 250여 개의 추진위 조합 관련된 자문 또는 소송하는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보면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을 보겠습니다. 특례법상의 마지막에 가면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 등에 관하여 제58조,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58조를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용을. 그래서 이 5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58조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건축물을 존치시키거나 또는 리모델링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계획 신청했을 때 타당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이 리모델링 개념에 그냥 단순히 도배를 하는 정도,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정도 공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택법 2조 25 또는 건축법 2조 1항 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말하는 리모델링이 어느 수준이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해설을 붙여놨는데요, 리모델링은 인테리어 공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이 뭐냐,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도 대수선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대수선 또는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만약에 2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에 해당되고, 또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도 이 리모델링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 좋은데,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주변 거는 다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건물, 리모델링하는 이 건물 때문에 나머지 건축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되는 조문 2항에 가면 시장군수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줄 수도 있다. 어떤 기준에? 주택단지 범위에 해당이 안 되거나, 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상에 남아있는 한두 개의 때문에 주위에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이 어떻습니까?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봐주라 이런 얘기죠. 봐주라. 왜냐하면 전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 인하여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각종 건축법상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시행령에 첫 번째, 대지와 도로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의 추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출입이 가능하면 굳이 도로를 얼매로 해라 뭐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선, 토지 경계선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건축선이 이제 건축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1조동 확보, 존치되는 건축물 앞에 남쪽에 신축 건축물이 신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뒷건물이 어떻습니까? 1조건이 확비고 안 되더라도 높이 제한을 낮출 필요 없이 적용 안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원한다면 그쪽 사람들이 다 해달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되는 건축물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단지라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축되는 그 토지를 얘기하는데 존치 또는 리모델링은 신축되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개념을 해석할 때 주택단지로 안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아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존치 또는 리모델링 것이 상가다. 그러면 이거 빼고 신축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상가를 또 지어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의무적으로 상가를 지어야 되는 아니면 일정한 시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이미 설치된 것으로 보고 새롭게 신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존치 리모델링 하는 건 좋은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토지등 소유자가 만약에 70명이다. 70명인데 존치 때는 리모델링 시키고 싶은 게 2개다. 그러면 68명이 2명의 의사를 무시하고 야, 넌 존치해. 넌 리모델링 해. 나머지 우리만 신축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는 그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존치해줘, 나는 리모델링 해줘 하는 사람의 소유자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나머지 소유자들이 너 존치해, 너 리모델링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이 집합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이라 가지고 소유자가 5명이야. 아니면 10층짜리 건물이라 가지고 구분 소유권이 10개가 있어. 이럴 경우는 100% 받으라 그러면 못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소유액이 땡깡 부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플러스 소유자의 3분의 2 플러스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 2개 다 해야 됩니다. 충족돼야 됩니다. 이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전체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는 것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동의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구분 건물일 경우는 소유자 3분의 2, 건축 연면적의 3분의 2만 받으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거죠. 대신 정비계획 자체에서 이미 존치하는 걸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 했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상 그럴 필요가 있어가지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성격상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자기들끼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이 됐든 뭐가 됐든 소유자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존치하는 게 좋겠다.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다. 소유자들도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해설을 또 붙여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r119co.kr에 들어오면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밑에 7강좌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